테슬라 소식입니다. 기가 상하이 5월 출고 대수 142% 증가.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의 2023년 5월 출고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77,695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의 55,000대보다 41% 더 많은 것이다. 테슬라는 전체 생산 대수의 확대를 위해 기가 상하이의 생산 용량을 175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주 일론 머스크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는 등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기가 상하이의 생산 효율성과 품질에 대해 극찬했다. 기가 상하이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건설한 첫 번째 기가 팩토리로 2019년에 설립됐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 차세대 메가팩 제어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중국 상하이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새 공장은 초기에 매년 약 40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연간 1만 기의 메가팩 장치를 생산할 계획이다. 올 3분기에 착공해 2024년 2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메가팩은 테슬라가 생산하는 산업 설비용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다. 메가팩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해 놓았다가 바람이 불지 않거나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캘리포니아의 메가팩토리와 더불어 두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연간 80기가와트시의 메가팩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2022년에 배치된 테슬라의 전체 에너지 저장 용량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애플 소식입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 폭락에 애플만 웃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락하면서 주요 메모리 공급사들이 적자 전환했지만 수요처인 애플은 낸드 용량 차이에 따른 아이폰 가격 정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다. 애플이 지난해 낸드 용량에 따라 아이폰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올린 이익은 1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6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아이폰 모델별 저장 용량은 64GB에서 1TB로 용량이 커질수록 50에서 200달러씩 비싸진다. 아이폰 128GB 가격은 동일 모델의 64GB보다 50달러 높고 1TB는 512GB보다 200달러 비싸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분기 낸드 64GB 가격은 대략 4달러 수준인데 추가되는 컨트롤러 등의 비용을 고려해도 애플은 1분기에만 무려 46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마진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애플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대비 약 80에서 90%에 달하는 낸드 마진을 거두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낸드 생산 업체들의 마진은 마이너스 90%에 가까운데 이를 싸게 사와서 소비자에게 되팔고 있는 애플은 90%의 마진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며 낸드 업체들의 생산력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는 결과적으로 미국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과 애플, 빅테크 기업들의 배를 부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아이폰 1TB 모델의 마진을 80% 초반, 128, 256, 512GB의 마진을 80% 중후반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아이폰 제품의 낸드 용량별 이익에 대해 128GB 모델이 9억 200만 달러, 256GB, 16억 4,700만 달러, 512GB 14억 2,600만 달러, 1TB 5억 8,100만 달러라고 분석했다. 반면 낸드 공급사들은 지난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4개사의 1분기 영업손실 합계는 96억 달러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와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손실률은 각각 47%와 67%로 추정된다. 이는 반도체 시장 침체로 낸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낸드 범용 제품인 128GB 멀티레벨 셀의 지난달 고정거래 가격은 3.82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영국 시장 포기하고 블리자드 인수 강행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을 막아선 영국 경쟁당국 설득에 나선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합병 승인을 포기하고 영국 게임 시장을 포기한 채 인수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총괄 사장은 6월 둘째 주에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 영국 경쟁당국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블룸버그는 스미스 부회장이 런던을 방문해 영국 경쟁당국의 인수합병 반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블룸버그를 통해 스미스 부회장이 직접 런던을 방문할 것이라며 영국 경쟁당국의 독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스미스 부회장이 영국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합병 승인 결정을 근거로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 시장 독점 가능성을 이유로 인수 승인을 반대한 반면 유럽연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가 클라우드 게임 산업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장 마그레트 베스타거는 블룸버그를 통해 경쟁 친화적이라며 클라우드 게임 산업 경쟁에 시동을 거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왔다. 영국 게임 시장을 포기하고서라도 인수합병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시각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산업 부문에서 역사상 가장 큰 인수 금액을 투자한 만큼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블리자드 인수를 우선 확정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90억 달러를 투자해 블리자드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 경쟁 당국의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합병이 승인됐으나 4월 27일 영국 경쟁시장청이 클라우드 게임 부문 독점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 경쟁법 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영국 항소법원은 7월 마지막 주에 청문회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항소 내용을 듣는다. 다만 블룸버그는 인수합병을 허가한 유럽연합은 영국보다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스미스 부회장의 발언에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전하며 항소심에서 인수합병 승인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원격 근무자 반발 불고 사무실 복귀 강행. 아마존 직원들이 회사의 복직 명령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회사는 그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아마존 대변인 브래드 글래서는 포춘에 우리는 항상 경청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사무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첫 달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CEO 앤디 제시는 지난 2월 5월 1일에 원격 근무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사무실에서 보내야 한다고 썼다. 직원인 파멜라 헤이터는 5월 31일 파업에 모인 노동자들에게 읽은 발표문에서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즉시 알았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전 슬랙 CEO 스튜어트 버터필드는 최근 블룸버그의 오드 로치 팟캐스트에서 이러한 슬랙주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직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는 때때로 관리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대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규모 기술 해고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고용 안정성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슬랙에서 2년 전보다 노동 조직력이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본사의 파업 참가자 수를 300명으로 추산하고 퓨젯 사운드 지역에 6만 5천 명의 기업 및 기술 직원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35만 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환경적 영향과 최근의 해고에 항의하는 직원들도 일부 파업에 동참했다. 지난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재택근무는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며 노트북 계층이 서비스 근로자나 공장 근로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맨은 지난달 스트라이브 컨퍼런스에서 오랫동안 기술업계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원격 근무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한 실험이 끝났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3월에 아마존은 올해 초와 지난 11월 1만 8천 명의 감원에 더해 9천 명의 직원을 추가로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무실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사무실 블록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비어있다. 많은 원격 근무자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재택근무가 괜찮다고 주장한다. 최근 퓨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재택근무가 일을 마치고 마감일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37%는 도움이 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고 답했다.
헤이터는 이번 주 파업에서 우리는 생산적이고 고객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사무실 건물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마존은 그들의 권한을 고수하고 있다. 글라서는 사무실에 있는 것에 적응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회사는 직원들의 원활한 사무실 근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